바로 몇 시간 전 거실 탁자 위 서류를 본 고성희는 일부러 웃으며 박진석에게 말했었죠. 여보, 당신 서류 챙겨야죠. 그런데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어요. 내가 집에 올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요. 그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혼 협박이 아니라 정리 통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한번 정리 모드가 되면 상대는 감정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고성희도 그걸 알아서 더 소름이 돋았고요. 문이 닫히자마자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 미친 새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네. 어떻게 알았지? 고성의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른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움직일 때는 늘 내부에서 정보가 새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곧바로 부정했습니다. 아냐. 성재는 아직 내 소나귀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믿고 싶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급하게 휴대폰을 켜고 자기 쪽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금고 건드린 사람 누구야? 누가 들어왔어? 상대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쪽이라는 말은 곧 박진석이 그냥 화난 게 아니라 증거를 소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금고를 털렸으면 이제 내 선택지는 2개. 1. 도망, 2. 누군가를 먼저 흔들어서 판을 뒤집기. 고성희가 늘 하던 방식은 2번이었죠. 그리고 그 2번의 타깃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지금 병원 통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이후 몸을 추스르느라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지혁까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AP를 붙잡고 버티던 사람인데 요즘은 계단 몇 칸에도 숨이 턱 막혔고 억지로 괜찮은 척 웃다가도 눈빛이 자꾸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흔들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곧 무너질 걸 알면서도 이지혁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틴다는 게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의사가 이지혁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지혁은 멍하게 웃다가 갑자기 눈이 젖었어요. 제가 죽는다고요? 그 말이 현실이 되자 지은호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믿어온 사람이었거든요. 믿어온 만큼 더 무너졌고요. 그때 박성재가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자 중고교 동창이고 성재는 지혁과 정반대 성격이라 더 티가 났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감정이 얼굴에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억지로 웃으면서도 목이 잠겼습니다. 야, 이지혁. 우리 마라톤 하자.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자. 이지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박성재는 웃으려다 말았어요. 웃음이 아니라 거의 울음이었거든요. 나 답답해서 미치겠다. 우리 집 난장판이야. 숨 쉴 공간이 없어. 박성재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가장 약한 고백을 했습니다. 수빈이 보고 싶다. 근데 우리 집이 지옥이라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그 말이 이지혁 가슴을 쳤습니다. 이지혁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수빈이 왜 힘들어하는지, 박진석 집이 얼마나 난장판인지, 고성희가 얼마나 사람을 통제하는지. 이지혁은 아픈 몸으로도 남의 고통부터 먼저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했습니다. 나까지 쓰러지면 성재는 숨도 못 쉬겠구나. 박성재가 이지혁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랑 뭐라도 약속해야 내가 버텨. 나 혼자 정신줄 잡기 너무 힘들어. 박성재는 이지혁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거 왜 안 해주는데? 그냥 하자고만 해줘. 말만이라도. 그 순간 이지혁이 무너졌습니다. 참아온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이지혁은 울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을 뱉었습니다. 나 며칠 있다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박성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야, 내 뒤치다꺼리 해야겠다.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줘. 그 말은 친구한테 던질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나한테 그 말 던지면 나 진짜 무너져. 박성재는 울먹이면서도 억지로 단호해졌습니다. 너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내가 숨을 쉬어. 수빈이도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이지혁은 울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해졌는데.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졌는데. 박성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텨. 우리 둘 다 버티자. 그때 지은호가 병원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붉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붙잡고 숨도 못 고른 채 말했어요. 성재 씨 큰일 났어요. 박성재가 돌아보자 지은호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정순이 씨가 병원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엄마를 먼저 불렀대요.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먼저 불렀다는 말은 하나입니다. 고성이가 움직였다는 뜻이죠. 고성이는 궁지에 몰리면 상대의 가족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가족은 정순이와 지강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지금도 겨우 버티는데 엄마까지 흔들리면 끝장이에요. 이지혁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몸을 일으키려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짧게 울렸고 간호사가 움직이면 안 돼요. 라고 달려왔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만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어머님 오면 위험해. 지은호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병원에서 가족 면담 조건에 엄마 이름이 올라갔대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은호는 또 하나의 공포를 떠올립니다. 얼마 전 정순이 식당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병원에서 확인할 게 있다고요. 정순이는 딸 걱정할까봐 밝게 웃었지만 사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지은호도 그걸 알아서 더 미치겠는 거예요. 엄마가 또 그 표정을 지을까봐. 같은 시각 박진석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거 준비해. 비서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느 단계로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재단 긴급 감사 공문. 고성의 직무 정지 안건. 병원 윤리위 자료 요청. 그리고 출국 금지 요청. 비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출국 금지요?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도망가. 도망가면 사람 건드려. 그러니까 도망길부터 막아. 박진석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그 절차를 명분으로 고성희의 비공식 라인을 전부 드러내기. 박진석은 감정으로 고성희를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규정과 수사로 묶어서 발악 자체를 못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박진석의 지역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고성희를 조이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생명 관련 외부 개입 정황이란 말은 어떤 재단이든 병원이든 절대 가볍게 넘길 수가 없거든요. 박진석은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고성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털린 고성희는 도망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사람을 통해 병원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면담 조건을 바꾸고 보호자 명단을 흔들고 지은호 이름을 다시 끌어내려고요.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기록으로 나를 묶으면 난 사람으로 박진석을 흔들어. 그 첫 번째 칼끝이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이가 병원에 오면 지은호는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이지혁은 더 무너집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면 박진석이 쌓아 올린 명분은 급박함 속에서 틈이 생깁니다. 고성희는 그 틈으로 빠져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코디네이터가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공여자 후보건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면담은 가족만. 박진석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가족만? 그 가족 기준은 누가 정했죠? 코디네이터가 말을 아꼈습니다. 공여자 측 요청인데요. 이름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그 이름이 나오자 지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성재도 굳었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정순이를 이 판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순이 씨 오셨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순이가 병원 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은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은 척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잡자마자 물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은호는 눈물이 확 터질 뻔했어요. 엄마 왜 왔어요? 정순이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혼자 문 열게 못 두지.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믿기 힘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원래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출국길이 막히기 전에 도망쳐야 했고요. 그런데 고성희는 도망 대신 면담이라는 칼을 먼저 쥐려고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를 보자마자 아주 얇게 웃었습니다. 정순이 씨 여기서 뵙네요. 정순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지혁은 병실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려다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오늘은 가족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왜 알아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웠습니다. 그 미소가 사라지자 고성희 얼굴엔 진짜가 나왔어요. 알죠. 내가 지웠어야 하는 이름인데 안 지워진 사람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지은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고성희가 정말로 자기 가족을 무기로 쓰려 한다는 걸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뒤로 숨기듯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여기서 이러지 마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출국 금지 요청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 공항 쪽 이동 정황도 동시에 잡혔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좋아. 이제 도망도 면담도 다 기록으로 묶어.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고성희가 가장 아파하는 방식으로요. 재단 이사회 긴급 소집. 고성의 직무 정지 안건 상정. 병원 외부 개입 정황 수사 의뢰. 박진석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이 밤을 넘기면 고성희는 다시는 웃지 못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길게 울립니다. 삐에, 삐에, 삐에. 이지혁의 모니터 수치가 흔들립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오고 의사가 호출됩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놓고 달려가려다 정순이에게 붙잡힙니다. 은호야, 숨부터 쉬어.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지혁 선배가. 정순이는 딸을 붙잡고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도 느꼈거든요. 오늘 밤은 누군가의 심장만 걸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 전체가 걸렸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화의 끝자락, 코디네이터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집니다. 공여자 후보 정보 갱신됐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눈으로 묻습니다. 누구예요? 코디네이터가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는데요. 여성, 50대 보호자 박진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박진석이 보호자로 찍힌 여성. 50대. 이 타이밍. 이 병원. 그 이름이 누구인지 시청자는 지금부터 미친 듯이 의심하게 됩니다. 고성희인가요? 아니면 박진석이 숨겨온 진짜 카드인가요? 그리고 화면 밖에서 고성희가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박진석, 내가 나를 잡으려면 너도 하나는 잃어야지. 여성, 50대 보호자 박진석. 그 한 줄이 뜨자마자 지은호는 딱 한 가지를 직감했는데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지혁이 살아야 하는 건 분명했는데 보호자 박진석이라는 말은 단순히 선의로만 설명이 안 됐거든요. 박진석은 재단과 병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호자 이름으로 찍혀 있다는 건 누군가의 삶이 이미 박진석의 손 안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좋게 보면 살릴 명분이고 나쁘게 보면 거대한 덫이었죠. 박성재는 지은호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표정 최악이야.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 씨, 혹시 박진석 회장님이 너무 빨리 너무 깊게 들어오면 오히려 이식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더 미쳐버리겠는 거야. 지역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절차는 더 까다로워지겠지. 그때 병실 안에서 경고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고도 그 소리를 알아챘어요. 자기 심장이 흔들리는 소리 같은 거라서요. 이지혁은 억지로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야,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다 망가지는 거 싫은데. 박성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살아.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살아. 내가 살아야 나도 숨 쉬어. 이지혁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려 했는데 그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찼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생각보다 더 급하다는 현실이요. 지은호는 결국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나 박진석 회장님을 직접 만나볼게요. 지금은 오해든 진실이든 판을 바로 잡아야 해요. 박성재는 말렸습니다. 지금 너 정순이 사장님까지 로비에서 고성이랑 엉켜 있는데 내가 나가면 더 위험해져.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성이가 왔다고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왔어.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 꺾으려고 들어온 거야. 지은호는 로비 쪽 소란을 듣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입니다. 평생 딸을 지키려고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정순이가 이 판에 끌려 들어오면 지은호는 상상만 해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내 약점이 아니라 내 버팀목인데 고성이는 그걸 약점으로 만들 거야. 로비로 나가려는 순간 간호사가 지은호를 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지금은 면담 절차 때문에 당사자 보호자만 이동 가능합니다.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당사자 보호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여자 측에서 가족 면담 요청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목록에 정순이 씨가 포함돼 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가족 면담이야 원래도 민감한 절차인데 정순이가 가족으로 묶였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정순이는 이 지역의 가족도 아니고 공여자 쪽 가족일 리도 없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정순이 이름을 끼워 넣은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신했어요. 고성이가 로비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정순이를 끌어들여 흔들고 지은호를 흔들고 이지혁 이식을 흔들려는 거구나. 지은호는 박성재 팔을 꽉 잡았습니다. 성재 씨, 이거 누가 작업한 거예요?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겠어? 그 여자는 끝까지 사람 목에 손 얹고 살아. 그 시각 박진석은 이미 병원 VIP 면담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보호자라는 이름을 자기 손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정확히는 공여자 후보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재단 측이 임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제도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쥐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죠. 사회 환원, 응급 의료 지원, 장기 기증 절차 지원.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 하지만 박진석의 속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지역을 살리려면 깨끗해야 한다. 고성이가 돈으로 산 이식 프레임을 던지는 순간 지역은 살아도 지은호는 무너진다. 그래서 박진석은 의도적으로 더 엄격한 절차를 택했어요. 스스로를 보호자로 올리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병원 윤리위를 먼저 움직여서 고성이가 끼어들 구멍 자체를 없애려는 거였죠. 박진석은 이 싸움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애 같은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권한과 구멍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면담실 문 앞에서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도 표정을 지웠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 아니라 살기 어린 얼굴이었어요. 여보, 여기까지 왔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너 출국 금지 걸렸어. 고성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걸릴 걸 알았는데도 흔들렸어요. 정말로 걸릴 줄은 몰랐던 거죠.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라고.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범죄자 맞아. 다만 지금부터 사람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알게 될 뿐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어요. 그럼 나도 공식적으로 한 가지 알려줄까? 박진석의 시선이 그제야 고성희에게 꽂혔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지역 심장 이식 그거 깨끗하게 못 가. 왜냐하면 지은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터지면 너희 재단이고 병원이고 다 흔들리거든. 박진석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고성희가 지금 던진 건 협박이 아니라 인질 선언이었어요. 지은호의 존재는 이미 많은 비밀을 흔들고 있었고 그 비밀이 이식과 엮이면 세상은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만 소비할 겁니다. 박진석도 그걸 알아서 더 화가 났어요. 지은호가 또 피해자가 되니까요. 그때 면담실 반대편에서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이는 상황을 몰라서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정순이에게 딸과 관련된 병원 면담이 있다고 말했고 정순이는 그 말 하나에 달려온 겁니다. 정순이는 겉으론 침착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정순이가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왜 끌어들여? 고성희가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순이 씨는 모를 거야. 당신이 가진 이름이 누군가에겐 목줄이거든. 정순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딸 이름으로 장난치면 당신은 끝이야.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이미 끝이야. 근데 끝나기 전에 같이 무너져야지. 정순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설득이 아니라 파괴를 하러 왔다는 걸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통원하던 은호의 얼굴. 간 이식 이후에도 웃는 척하던 은호의 얼굴. 정순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은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여기서 다 말해.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멈칫은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 길어지면 기록이 남는다. 박진석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바꿨습니다. 말은 나중에 하자. 지금 중요한 건 이 지역이잖아. 그 말이 정순이를 흔들었어요. 정순이는 지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순이는 눈치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싸우면 이 지역이 위험해질까? 그 망설임이 고성희가 노린 틈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고성희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보호자입니다. 가족 면담이면 나도 들어가야죠. 박진석이 바로 끊었습니다. 넌 가족 아니야.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은호는 가족이야? 죽었다고 신고해놓고 다시 꺼내 쓴 애가 가족이야? 정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 이야기가 이렇게 입으로 나오면 끝입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그 순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 여기서 하면 넌 바로 구속이야. 고성희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구속시켜? 박진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뭘 했는지도 다 까발릴 거야. 우진이 간 이식 때 은호 협박했던 기록, 재단 돈 빼돌린 기록, 병원 라인 매수한 기록. 금고가 왜 비었는지 이제 알겠지?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보다 공포였어요. 금고가 털린 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탱하던 카드들이 박진석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 확실해졌거든요.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고성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 쪽에서 다시 한번 통보가 내려옵니다. 공여자 후보 쪽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면담을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박성재가 뛰어와 박진석에게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역이도 수치 흔들립니다. 지금 서로 시간이 없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면담은 내가 들어간다. 고성희는 접근 금지. 고성희가 바로 반발하려 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다음 거를 준비해 둔 거예요. 기록, 절차, 통제. 정순이는 그걸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딸이 이런 판에 끌려 들어온 게 너무 억울했고 딸이 또 누군가의 권력 싸움에 이용당하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정순이는 박진석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은호 얼마나 더 이렇게 숨고 살아야 합니까? 박진석은 정순이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지역부터 살리고요. 정순이는 그 말이 믿을 만하다기보다 믿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면담실 문이 닫히고 바로 옆 병실에서는 이지혁이 다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곁을 지켰어요. 이지혁이 불안해할까봐 박성재는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야, 너 살면 진짜 마라톤이다. 농구도 한다. 자전거도 탄다. 이지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운동 타령이냐? 박성재가 목이 잠긴 채로 대답했어요. 그래야 내가 버텨. 너도 버텨. 그런데 이지혁이 박성재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 사실 살고 싶어.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 하나가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알아서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덧붙였어요. 근데 내가 살면 누군가는 더 아플 것 같아서 무서웠어. 박성재는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아픈 사람은 아픈 만큼 같이 버티면 돼. 그 순간 면담실 안에서 박진석이 공여자 서류를 넘기다가 멈춥니다. 한 줄 메모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가족 면담 정순이 참석 필수. 그 문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 면담이 끝나면 고성이는 끝장난다. 박진석은 그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고성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비서 글씨체도 아니었고요.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내 판 위에 손을 얹었지? 바로 그때 박진석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회장님, 공항 쪽 고성의 이사장 측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출국 금지인데도 우회로를 타려는 것 같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잡아. 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잡으라고요?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다음 순간 고성이는 병원 주차장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사장님, 수사팀 움직입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 날치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카드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럼 나도 마지막으로 한 명을 치고 나간다. 고성희가 누구를 떠올렸는지는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지은호. 그리고 정순이.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지강호가 뛰어옵니다. 지은호 남동생 지강호는 숨이 차서 말이 끊겼는데요. 누나, 엄마가 지금.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왜? 지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한테 누가 전화했어. 은호가 누구 때문에 또 수술대에 오른다고. 지은호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고성이가 엄마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지금 바로 옆에서 심장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지은호가 눈물을 꾹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의 진짜 끝까지 사람을. 그때 이지혁 모니터가 또 길게 울립니다. 삐에. 박성재가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요. 지은호는 그 소리에 몸이 먼저 움직였고 정순이는 지강호를 붙잡고도 다리가 풀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또 어디까지 무너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면담실 문이 열리며 코디네이터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공여자 후보 적합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가능합니까? 코디네이터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는데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여자 측이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직접 보겠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공여자가 왜 나를 보겠다고 해? 그 조건은 누가 붙인 거지? 혹시 공여자 자체가 내가 아는 사람인 건가?